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에서 몹시 바쁜 세 분과 자리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부대표를 맡고 계신 박정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행복 엔진이라는 네임택을 붙이셨어요? 행복 엔진이세요? 엔진이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역의 네. 시민들에게 행복을 어떻게 하면 네. 만들어낼까 이런 취지에서 예. 만들어놓은 저희 선거 예. 닉네임입니다. 예. 선거 닉네임. 지금 벌써 다음 선거 준비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함께 나오신 분이시죠. 역시 부천시 의회에서 미래통합당 부대표를 맡고 계신 광매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천 며느리 네. 계속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그냥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신하고 또 예. 댁에서는요. 방송 보시고 어머니가 말씀. 엄청 예.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일단 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도당동 며느리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그렇죠. 기억에 남아서. 바꿔. 그러면 이제 역곡일동, 예. 역곡이동, 우리 연무동이 속상해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오셨죠. 우리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의 이사장이십니다. 대표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은 호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임미나 이사장님.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 호칭 부르다가 실수로 임 사장님 이렇게 호칭했더니 반응들이 괜찮았다면서요. 방송 나간 이후에 당장 부천 아이 예. 떼버리고 임 사장으로 바꿔라. 예. 그게 네 이미지하고도 딱 맞다. 입에도 예. 착착 붙는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바꿔줘요. 임 사장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이게 뭔가 어울리기도 하고 입에도 붙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네임택을 다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아우 이관성 기자 덕분입니다. 예. 일단 자, 우리 세 분의 대표님과 부대표님들과 함께 오늘 그 나눌 이야기는요. 부천의 역점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내용은 무겁게 들리는데 우리가 좀 말랑말랑하게 쉽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역점 사업, 지난 그 지자체장 취임 2년을 기점으로 우리 장덕천 부천시장, 부천시 행정이 내놓은 한 10여 가지 역점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박정산 의원님, 뭔가 부천시의 역점 사업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부천시 역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역전 사업, 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역전 예. 사업, 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규모 개발 사업들 이렇게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9월달에 부천시 이제 스마트 네. 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제 예. 제정을 하고 예.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작부터 네. 자기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예. 스마트 도시 챌린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 미세먼지 크린 특화 단지 예. 뭐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이제 뭐 교통 ITS 뭐 이런 뭐 지능형 교통 뭐 버스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하고 복합돼 가지고 스마트 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복지와 관련돼서는 뭐 통합 돌봄 예. 뭐 커뮤니티 케어 예.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예. 사업은 이슈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3기 대장 신도시, 예. 영상문화산업단지 예. 개발 사업, 그다음에 운동장 개발 사업, 네. 그다음에 오전 군부대 예.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수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슈가 됐다고. 뭔가 예. 관심 있는 건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시고 좀 애매한 건 뭐 그런 거. 스마트 도시. 두리뭉실하게. 예. 뭐 아무튼 지금 원내에서 오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해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보다도 깊으시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 중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부천시에서 집중했던 사업 이 중에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며느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참 네. 좋네요. 우리 박정선 의원이 나오시니까 예. 이 심각한 건 여기서 좀 다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예. 좀 마음이 편안하고요. 예. 근데 왜 그 말씀 중에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번외로
그렇게 우리가 그 한 1년 가까이 시장 침하시고 난 1년 네. 가까이를 거의 광역동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왜 그렇죠. 광역동 네. 얘기가 안 나오나 성과에 없나? 빠졌네 진짜 그러고. 저는 네. 너무 의아해요. 그 네. 광역동이라는 행정 체제를 개편한 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시민들의 저항도 다 이제 접어두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이렇게 쌓여 예. 있었던 것도 차제로 하고 일단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한 지가 아직 1년 이제 1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근데 광역동에 빠져 있다는 게 참 의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치열하게 아마 그 추진했던 사업이라 깜빡 제가 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제 예. 성과 아니 우리 시장 아니 근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께서도 본인이 어쨌든 그 역점 사업에 광역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상하다. 이건 예. 굉장한 일이었는데 예. 왜 이거를 없앴을까? 예. 그런 게 좀 의아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한테 주요한 과제로서는 있지만 예. 아직 갈 길이 먼 숙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말씀해준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 시민들이 예. 볼 때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왜 성과야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 예. 여러 가지 얘기한 뭐 스마트 시티 챌린지 말도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그 개념도 아직 우리 시민들은 먼 길 같은데 챌린지 사업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예. 변화된 게 무엇인지 예. 그런 게 사실은 마음에 좀 안 와닿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좀 지금 그랬어요. 일단 시작부터 뭔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오늘 의상 컨셉도 그렇고요. 예. 저돌적으로. 예. 그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좀 케어를 좀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여당이 나오니까 좋네요. 일단 그 빠진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이제 뭐 성과도 언급하셨는데 아마 역점 사업이라고 하면 뭐 성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요하게 좌표를 갖고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했을 거로 보여요. 근데 들어보니까 성과 이야기도 같이 진짜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를 좀 언급할 수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요? 그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직접 장관이 예. 부천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현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부천의 상살미 마을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마을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말한 자동차 주차 문제가 네. 심각하니까 그 주차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네. 이렇게 또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 이상의 편리함을 시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시민들이 또 그거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부가가치로 네. 고용도 창출하고 예.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킥보드가 쉽게 얘기하면 킥보드, 예. 킥보드도 타면 한 1회 탈 때 뭐 1,500원 비용을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타고 이제 이걸 킥보드를 타고 전기 자동차를 타는 게 이제 마을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우리 소유하고 있는 차는 주변에 아파트 비어 있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비어 있는 주차장이나 예. 부천체육관 비어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예. 하고 거기서 다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도 갈 수 있고 예. 사무실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와서 다시 집에 올 때는 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차량이 없어도 편하게 시민들이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일부 이제 시범 사업을 한 거고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좀 확대를 하려고 예.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었다가 국토부 본사업에 지금 들은 선정이 거죠. 됐죠. 들어야 선정이 네. 됐습니다. 그럼 잘 그래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잘 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킥보드를 타고 다녀야 되면 네. 킥보드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런 도로의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얼마 전 5월 20일 날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전거 도로에도 킥보드가 다니게끔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되고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중동, 상동, 신도시 예. 쪽에도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예. 부천시에 뭐 한 95%가 예. 자전거 도로가 중동, 상동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유치를 좀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 시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지금 저 우리 의원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네, 부천시 제 의견? 생각도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네, 왠지 하려고. 저 지금 너무 하실 지금 말씀이, 궁금한 게 네. 많아가지고 네. 답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뭐 스마트 시티 챌린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저도 기사로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주체가 사실 누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어쨌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시는 사실 이제 시의 이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재원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고 거기 이제 주민들과 또 그 전동 킥보드 회사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라 하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네.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주민들에게요. 예, 근데 이게, 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수익보다는 더 이제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에서 일부 이제 서로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에 이제 마을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고 각 이제 지분 예. 참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잘 되면 상당히 좋은 예, 예. 의도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오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혹시 있는 뭐 이견 있으세요? 이견 의원님? 있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2020년도 올해 2월 네. 달에 이제 스마트 챌린지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선정이 됐는데 약 한 35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국비로 100억, 시에서 150억, 이제 민간이 100억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50억 돈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상삼리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상삼리 마을에 대한 어쨌든 지금 그 시범 사업에 있었던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그 다음으로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이게 마을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돼요. 내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내어줬어요. 내 앞에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낮에는 네.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어요. 내 차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어줬으면 나한테도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차를 이용하는 거는 내가 편하고자 이용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부모 제가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시장 봐갖고 오는데 양손 네. 무거운데 아이 손까지 잡아야 되고 거기에 킥보드를 어떻게 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발렛을 해준다고 하는데 물건 다 내려놓고 발렛 타고 다시 뭔가 이 번거로움들 이런 불편함을 계속 그 주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된다면 예.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해소를 진짜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편리함이 있구나, 이익이 되구나, 효용적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고 거기 이제 시범 사업한 예. 곳이 예. 하필이면 이제 연령 고령의 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적응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중산동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그 아직도 그 대장동이나 이런 데 농사를 짓고 경운기 타시고 이런 예. 곳인데 약간은 조금 시범 사업하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좀 시민들이 불편한 점 안전성 특히나 그리고 좀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주를 하고 들어왔어. 내 대리를 불렀어. 예. 어떻게 할지 나는 아,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이런 일이. 법안 준비도 사실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제도 뭐, 문제는. 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동네 주민들은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사실 그럼요.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차면을 내 이웃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또 관계를 예. 만들어 나가고 예, 싶은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본사업 네. 교육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야죠. 알고 있을 거예요. 해야 될 예. 겁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주요 역점 사업들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성과라고 하긴 좀 아직 먼 일일 수 있는데 대규모 개발. 이게 지금 강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제 부천에 대규모 개발이 많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장신도시 계획이 있고 지구지정도 됐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상동영상단지. 예. 지금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리 꺼내는 건데 이 외에 또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역곡 공공주택 예, 네. 개발 계획이 있고 상동영상단지는 저희가 뭐 소재를 따로 마련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도 잠깐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7월 30일이죠. 저희가 방송 시점으로 7월 30일 이면은 공청회를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 참석들 모두 하시잖아요.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에게 다 오픈되고 예.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거리두기를 예. 하고 하는 걸로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의 목적은 그 부지 매각안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날 가면 뭘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나 예. 뭐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예. 이렇게 아마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청객들 질문도 받고 예.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 반대면 왜 반대인지, 찬성은 아. 왜 찬성인지, 예.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걸로 공청회가 진행될 겁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지난 2차례를 한 적이 있고 이번 3번째인데 이거 연기해서 3번째가 되는 거죠. 이날 만일에 이제 여론이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많이 커진다.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의 여론이 형성된다. 뭐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반대하게 되면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음.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예.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걸 막 강하게 예.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요즘 시대가 예.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잘 협의해서 예.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예. 어찌됐든 네. 반대하는 주민들까지 잘 설득하고 해서 네. 사업은 예.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지금 뭐 거고. 반대를 한다면 기존의 이제 이유들을 보면 뭐 주택의 비중이 도시계획상 좀 많이 있다. 뭐 그래서 뭐 교통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점들 등등 있다. 뭐 이런 것이었고 만일에 찬성 쪽에 흘러간다면 그냥 뭐 다 뻔히 알잖아요. 네.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음.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인지 적극적이지 않은 추진인지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네.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고 그 국회의원 쪽에서는 하지 네.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되게 양쪽이 되게 대립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예. 우리도 헷갈려요. 하는 누군가의 입장이라는 거에 따라 입장들이 다 다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으로 해서 명분을 쌓아서 추진하는 것도 안 맞고, 네. 이거 한 번으로 해서 반대 뭐 원성이 높다고 해서 이거를 다 뭐 몰살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그날 그런 예. 정도의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결해주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냥 예. 무자비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냐, 명분 쌓기로. 예. 진짜 신랄하게 대화를 해서 이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좀 여기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쪽도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역할도 못하면서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 되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서른 의원님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삼동 거예요. 영상문화단지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이 부천에 어쨌든 미래가 달린 엄청난 규모의 개발 사업인데 그 국회의원의 어떤 그 의지나 생각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제가 잘 국회의원이 몰라서. 그 의견을 내는 거에는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리라 보고. 그럼 서른 의원님은 이 개발 사업에 네. 대해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밟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뭐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제 있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네. 계십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저도 공청회다. 되게 궁금한데 공청회 이전에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주민들의 같은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듣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듣고 이 찬반이 팽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청회 뭐 3번째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설명이 한 거죠. 네. 설명을 한 거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 거고 이제 공청회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예. 공청회라는 그 정식 예. 그렇습니다. 예. 자리는 처음이다. 주민 예. 설명회 정도였고. 주민 설명이 예. 그러면 이게 가로막히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그게 제가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물론 여론은 항상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여튼 이 지점이 굉장히 팽팽한 부분이라. 그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거기가 토지의 가치가 높은 곳이라 이렇게 예. 쟁점이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 토지의 가치가 없는 땅 같으면 뭐를 하도 고맙다고 서로 빨리 할 건데 예. 일단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는 분양성이 최고 좋은 요충지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문화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이 들어왔다 가면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항상 그게 주거 문제가 고민이 되는 문제로 이게 분양성이 좋은 거라 이게 컨소시엄에 들어온 회사들이 예.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걱정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의회의 걱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집을 지어서 집 장사가 잘 되면 예. 남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 이게 참 좋고 방법은 괜찮은데 예. 이게 거기에 기업은 그게 중요도로 예. 버릴 수도 있잖아요. 집 지어서 분양하는 문제로. 예. 그러면 C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을 중요도로 아. 보는데 이게 예. 이 차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 동의를 못하는 거죠. 예. 집이 많다. 안 된다. 예. 집을 잘 팔기 위해서 이 문화복합 관련된 개발은 끼워 넣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 그게 이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는 또 반대대로 생각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값어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단 의견이 공청회를 마친 결과를 가지고 그래요, 시의회에 예. 이제 그 처리안을 또 상정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또 처리를 의회에서 하시겠죠? 예. 그럼 결국에는 의회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잘 하시라고요, 좀. 잘 하시라고. 아마 거기서는 표결이 이제 갈리겠지만. 지금도 이제 예. 매가 예. 통이 아주 보류되어 있어요. 지금 예. 상임위원회. 아, 예. 네.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네, 정리가 네. 됐었죠. 네. 예. 자, 아마 그 큰 이야기들 위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잘했다 싶은 이야기는 좀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없으세요? 인상을 그렇게 미간에 인상을 쓰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한번 예. 보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이제 몇 분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어요. 오늘 방송이 주제가 요렇다는데 부천시가 그동안 한 것 중에 좀 잘한 사업 예. 혹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있다, 한참 있다. 침묵을 하더니 예. 존재감이 없어.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예. 뭐 요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르겠는데 주로 두세 분이 지금 항상 언급하시는 그 주변 분이 항상 그 같은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세요? 그때 주제 저 생각보다 발이 넓어요. 나 전국구야. 왜 이래?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예. 코로나 영향도 사실 있는 것 예.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한 6개월 예.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뭔가 사업을 하기고 펼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두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코로나19 예.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부천시가 되게 소소한 정보를 빨리 준다 이거예요. 다른 시보다 예. 비교하여 예. 다른 시는 이렇게 뭉뚱그린 정보를 줬다면 우리 시는 이제 블로그나 이제 또 시장님 예. 페이스북이나 뭐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정보의 폭이 다른 시보다 좀 넓었대요. 그리고 그걸 빨리 줬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아까 예. 뭘 잘했냐는 부분에 예. 그런 정보에 대한 예. 공유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요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아까 우리 그 임민아 기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뭐 ITS 무슨 이런 어려운 일보다 내 집 앞에 내가 다니는 도로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버스 우리 교통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차장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주차장 시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은 아직도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 뭐 하고 있는지 체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실생활을 가장 편하게 해줘야 시장이 잘하는 시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기능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뭔가를 하는데 요게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 능력은 예. 떨어진다고 보고 예. 우리 현실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체감하게 고쳐주고 바꿔주고 하는 것들을 예. 먼저 하는 것이 그게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대 역점 사업 중에 좀 이렇게 너무 개발
아니면 큰 것들 네. 위주로 하는 것에 들지 않았던 이런 생활 민원들에 대한 네. 걱정과 아쉬움 얘기하신 것 같았고요. 저는 이제 잘 된 거 말씀 부탁드렸는데 야만큼 얘기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만큼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아, 전략적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예. 자, 우리 박정산 의원님도 마음껏 얘기하셔도 이게 돼요. 이제 예. 뭐 마무리가 돼서 예. 성과를 내고 그런 거는 어차피 이제 그 행정이라는 게 진행형이지 이게 딱딱딱 끝나고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잘 된 거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직 이게 시장에 안 나와서 근데 로봇 주차 예. 이게 시도는 되게 좋아요. 이 시도가 예.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예. 우리 부천의 그 5대 산업 중에 로봇 산업이 있잖아요. 예. 그 로봇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이 로봇 부품 업체들에게 부품을 조달받아서 이제 로봇 주차를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로봇 주차가 주차장에 성공하면 우리 부천의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예. 이 취지에서는 빨리 예.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도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커뮤니티 케어사, 아, 이제 예. 어르신들 돌봄 돌봄 서비스, 사업. 예, 네. 통합 돌봄 서비스인데 그게 나는 이렇게 좀 정착이 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에서 요양원 가시지 않아도 집에서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받고 또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예. 편안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 그런 거는 시범 사업으로 우리 부천시가 예. 가져온 것만 해도 네. 잘했다. 네. 예. 저도 라는 생각에 거기에 이제 공감합니다. 예.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뭐 많이 있겠죠. 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뭐 로봇 주차, 뭐 산업 생태계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배경의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고, 뭐 커뮤니티 케어 돌봄 사업. 근데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어렵네. 예. 그렇죠. 왜 마음에 뭔가 뭐 있으신 거예요? 집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예. 여당의 이제 예. 시의원이잖아요, 부천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또 강하게 예. 깔 수도 없잖아요. 아. 또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굳이 되고. 뭐 저희가 그런 입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내 가셔서 또 충실하게 역할을 해주시면 또 안 된 되고요. 거를 강하게 또 안 됐다가 하지 뭐 예. 아까 근데- 말한 대로 두리뭉실하게 또 안 됐다가 해야 아니 근데 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네요. 로봇 주차도 예. 진짜 예. 얘기를 한번 하기 이야기해보세요. 시작하면 예.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예. 이제 그 로봇 주차를 예. 도입하고 개발하게 된 예. 근본적인 원인이 구도심, 원도심에 뭔가 예. 보급해서 주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해결하겠다. 거였는데 그게 로봇 주차가 생성이 돼서 그걸 예. 구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 그 요인이 원도심이 안 맞아. 예. 그러니까 그 요인부터 먼저 해결하는 오히려 예. 되게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개발과 함께 예. 이 로봇 주차를 진짜 원도심에 구현할 수 있는 그날까지를 기다리려면 예.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의 주차 시스템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많지만 어쨌든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렇죠. 로봇 주차를 개발하는 예. 거에는 찬성해요. 뭔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거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네.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저기 아마 저희가 기회를 따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예. 오늘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주어진 시간에 다 깊이 할 수 없어서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목적에 맞게 그래도 잘된 일, 뭐 있어? 혹시 우리 임 사장님 네. 부천시가 잘한 일, 부천시가 예, 잘한 뭐가 일. 떠오르세요? 그래도 우리 박정산 의원님께서 커뮤니티 케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요거 조금 예. 보태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지금 그렇죠. 어르신들 사실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몸이 또 쇠약해지고 이제 병이라도 얻게 되고 이러면 사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요양원에 모시는 거.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을 그렇게 요양원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쨌든 자기의 삶을 집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일들이 사실 커뮤니티 케어로 사실은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부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사실은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부천시가 이번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 있긴 해요. 저는 사실 그 민간을 어떻게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어쨌든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뭐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넣었으면 아니, 좋겠어. 있어요. 예. 근데 좀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떤 견제 또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보수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관심 갖고 기대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다는 거 공감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뉴스 기상도 보고 와서 이야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먹구름 가득한 흐림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무인 헬기와 분무대포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부천시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미스트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무인 헬기를 활용한 물방울 공중살포, 분무대포 등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1회 비행기에 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20리터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강제 송풍에 의한 방식이어서 소음과 안전상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문제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사업비가 무리하게 세워졌으므로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뉴스는 아주 맑습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모를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이며 이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9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4개 분야,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번 평가 시 공동체 단지 내 갑질 근절, 코로나19 방역의 노력 등도 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공동체의 노력을 가점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단지에는 우수관리단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하고 올해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협업해 상금 부분을 신설해서 상금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평가에도 추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단지에서는 참고하신 뒤에 공모에 응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김포시에서는 최근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한다고 강한 갈대 습지 일대를 포크레인으로 마구 파헤쳐 무리를 빚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일 김포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B씨에 따르면 이 A환경협회에서 김포시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호습지 상류 지역을 포크레인 여러 대를 동원해 마구 파헤쳤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가하천으로 김포시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단체는 김포시로부터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환경 보전을 해야 할 지역을 훼손했습니다. 고촌 뒤 한강변에 뻗어 있는 이곳은 현재 습지 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환경체험학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식물 구개학적 특정 종상 낙지다리 군락지로 5등급에 속합니다. 하루빨리 전호습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여름 더위에 지치는 일 없이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다양한 경인 지역 뉴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오자 정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앞에 무겁고 긴 이야기 했는데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예, 오늘
부천시 역점 사업과 관련해서 모두 얘기하지 못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몇 가지 얘기해 봤습니다. 물론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꼭 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오자 정리 준비되셨죠? 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아까 얘기 말씀하실 때하고 다르게. 자,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오늘 박정상 의원님 오자 정리 먼저 듣겠습니다. 오자 정리는 힘차게 추진. 역점 사업을 일단 해몽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네요. 좀 들어볼까요, 이유를? 예,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예. 가지 정책 사업을 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예.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예. 그분들을 설득할 거는 설득하고 그래서 꼭 추진해서 예. 우리 시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예. 가자. 예. 그래서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부천시의 역점 사업 힘차게 추진. 잘했습니까? 저 당에서 오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당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또 상대적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우리 부대표님 자격으로 오신 저 광래경 의원님 오자 정리는 공무원 화이팅. 공무원 화이팅 저기 6글자인데. 자거든요. 아니, 화팅. 화팅. 공무원 화이팅. 공무원 화이팅. 예. 좀 해몽을 들어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 이제 잘하고 있는 게 없냐고 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막 예. 일도 안 한다고 막 뭐 어쩌고 하는데 예. 우리가 진짜 보면요. 예. 어떨 때는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본 분들은 참 안쓰럽다. 예. 진짜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게 맞고 또 이게 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의기를 보태가지고 서로 좋은 의견을 교감하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부천시가 예. 잘 하리라 믿고 예. 우리 부천시에 그래도 인재도 많고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원동력을 좀 주고 아까 예. 이렇게 의회가 견제나 그런 걸 하지만 막 엉터당도 않는 그런 얘기를 예. 하는 곳은 아니라고 이제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고 이 힘차게 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 또 누군가 또 추진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격려 차원에서 또 공무원 화이팅 이 공무원에는 그 부천시장님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강래경은 예. 지적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예.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 저도 이게 한마디 방송 보태면 나가서 그런 예. 아니 진짜 시티 챌린지 예. 사업한 상사람이 마을 있잖아요. 예. 그 주민들이 예.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김경희 담당관님 엄청 계시는 그 열심히 부서가 예. 뭐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예.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사실 예. 그거 하나 보면서 좀 뭔가 희망이 있을 것 맞아요.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역시 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임 사장님도 한번 좀 오자 정리 하셔야죠. 오자 정리는?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받아서 예. 똘똘한 시민. 깜짝 놀랐네. 똘똘한 시민이요. 네. 요즘 한채 뭐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똘똘한 시민 설명 듣겠습니다.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 시에서 무슨 사업을 예.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 사실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내가 잘 알아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좀 똘똘해져야 된다. 뭐 그런 예. 의미로.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사실은 정보 공개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시민들이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런 예. 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 똘똘한 시민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더 자세히 할 수 있다면 더 현명한 과정과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저도 공감합니다. 자, 오늘 세 분께서 모아주신 그 오자 정리 중에 그래도 하나 좀 선정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산 의원님께서 힘차게 추진, 그다음에 광래교 의원님께서 공무원 화이팅, 자, 그 똘똘한 시민 임 사장님까지 오늘 오자 정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저 화살대 요거 완샷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래서 예. 나 오늘은 내가 찍어줄 줄 알았는데. 예. 아니 이러고 있길래 그냥 이러고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예. 똘똘한 시민.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광래경 의원님만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공무원 화이팅 이렇게 했고요. 아니 끝까지 공무원을 지지한다는 마음으로. 예. 똘똘한 시민 모두 우리 임 사장님, 우리 임미나 대표님의 의견으로 모아드렸습니다.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역점 사업을 정하고 우리가 선출직 시장과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걱정과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응원도 해주셨고요. 화이팅!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예, 네. 원내 돌아가셔서도 항상 믿음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